우선 글자를 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폰트가 있어야 돼. 글꼴이 있어야지 그 글꼴을 갖고 와서 글자를 쳐넣지.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글꼴은 첫 번째로 인도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글꼴이라는 것은 인도 10을 깔면 글꼴이 깔리거든요. 그런 거 갖다 쓸 수 있어요. 캐드에서 쓸 수 있어요. 그게 트루타입 폰트라고 해가지고 확장자는 TTF고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C 드라이브 밑에 인도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 갖다 쓰는 거죠. 만약에 폰트가 필요하면 다른 폰트가 있으면 거기다 저장해서 그놈 갖다 또 쓸 수도 있어요. 자, 인도 글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한글을 깔아도 아래 한글에 트루타입 폰트도 거기에 저장되니까 그놈 갖다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캐드 전용 글꼴이 있습니다. 이 캐드 전용 글꼴은 캐드를 깔면 설치가 되는데 확장자는 SHX예요. SHX입니다. 그 어디에 저장되냐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오토데스크 밑에 오토캐드 2021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캐드 전용 글꼴은 글꼴에 따라서 한글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어떤 글꼴을 딱 선택했는데 한글을 치면 안 나와. 물음표로 나와. 그것은 그 글꼴 자체가 한글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글을 못 쓰지. 근데 한글을 지원해주는 글꼴이 있어요. 한글이 구현해주는 폰트는 WHG로 시작되는 글꼴이 한글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료 글꼴이 있어요. 유료. 근데 거기서 도면을 작성을 했어. 작성을 해가지고 그놈을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 다른 회사로. 근데 그놈을 딱 열어보니까 글자가 깨져나와. 막 물음표로 나오고 안 나와. 왜 그럴까? 그 캐드 파일에서 작성된 폰트가 그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깨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무슨 글꼴로 작성됐는지 알아가지고 그놈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야지 보이지. 그게 유료 글꼴이든 무료 글꼴이든 그렇게 작성된 도면을 내가 봐야 되거든. 한글이 보여야 되거든.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꼴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스타일을 지정해서 스타일이라고 STYL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ST라고만 쳐도 돼요. ST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문자 스타일 대화창이 뜨죠? 여기서 스탠다드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을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 그리고 글꼴을 선택합니다. 글꼴을 선택하는데 위에 보면 TT라고 하는 건 트루타입 폰트 인도 글꼴이에요. 근데 골뱅이는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골뱅이가 들어있는 것은. 이 골뱅이 들어있는 글꼴은 세로 글꼴이에요. 세로로 써지는데 캐드에서는 세로로 안 쓰잖아.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골뱅이 없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맑은 고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꼴 스타일은 글꼴에 따라서 굵게가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지금 맑은 고딕은 굵게가 지원이 되죠. 그냥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우리 문서 작성은 포인트인데 여기서 밀리미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이렇게 읽는 데는 그냥 보는데 지장 없는 것은 3mm부터 볼 수 있어요. 2mm는 좀 작고 글자가 출력돼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일단 3mm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도면을 내가 작성을 했어. 근데 100분의 1로 축소되는 도면이야. 그러면 글자도 100분의 1로 축소가 돼요. 내가 100mm면 글자 굉장히 크지. 100mm로 글자를 넣었다 하더라도 100분의 1로 축소가 되면 실제 프린터는 1mm밖에 안 돼. 그러죠? 그러면 2mm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자 크기를 200mm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글자 크기는 어떤 도면 1대1로 출력되는 거냐. 1대1이라면 상관없지. 3mm로 설정하면 3mm로 나오고 5mm로 설정하면 5mm로 나가. 예, 그런데 이 도면이 뭐 10분의 1 도면이냐 100분의 1 도면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서처럼 내가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1대1로 하기 위해서 요거 한 3mm로 하겠습니다. 3mm. 3으로 하고요. 폭 비율은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의 각도는 이트릭 자선 기울기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평을 할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여기서 적용 누르면
맑은 고딕으로 본문 스타일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이것은 5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문을 내가 넣고 싶으면 본문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닫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을 내가 바꿔가면서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요 메뉴 주석에 가보면 요 리본 메뉴에서 여기 본문 읽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스타일 만든 게 있죠. 본문 있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쓰고 싶으면 제목을 선택하면 되고 본문 쓰고 싶으면 본문을 요 스타일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면 바로 스타일이 뜨고요. 아까 뜬 것처럼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현재로 설정해줘도 되지.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빠르지. 그렇죠? 여기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할 때는 단일행 문자고 여러 줄 문자 있는데 단일행 문자는 텍스트라 이렇게 단축키는 명령어로는 txt 쳐도 되고요. 그냥 tt라고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는 mtext라고 쳐도 되고 mt라고 쳐도 돼요. 우선 단일행 문자부터 하겠습니다. 자, 단일행 문자 지금 본문이고요. 단일행 문자는 dt입니다. dt 이렇게 치어요. dt. 명령어에서 dt 딱 치고 시작점 내가 입력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여기다 내 글자를 넣고 싶어. 딱 친 다음에 회전 각도는 0도니까 엔터 치고요. 글자를 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일행 문자니까 엔터 치고 엔터 한번 더 쳐도 되고요. 컨트롤 엔터 쳐도 돼요.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요 길이가 3mm로 글자가 써진 거예요. 3mm로. 근데 수정을 하려면 수정 글자를 틀렸네?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수정은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나올 때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위치를 바꿀 때는 조절점 가지고 원하는 위치다. 그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단일행 문자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냥 문자만 입력할 수 있지 어떤 특수 문자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죠. 어떤 기호로 치면 돼요. 그래서 %C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일행 문자에서 딱 치고 %C 이렇게 치면 파이가 나오고요. %D 그리면 도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기호를 치고 이렇게 치야 됩니다. 여기서 문자표를 가지고 입력을 못 해요. 단일행 문자에서는. 이렇게 해서 단일행 문자 써볼까요? 제목을 한번 바꿔줍니다. 타이틀을 제목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단일행 DT를 치고 딱 친 다음에 엔터 치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스타일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3mm짜리고 이건 5mm짜리 글자죠. 그 다음에 둥근 헤드라인 굵게 글씨가 쳐져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줄 문자는 여기서 여러 줄 문자 넣어도 되고요. 단축키는 MT입니다. MT라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MT 이렇게 친 다음에 MT를 치면 이렇게 마우스 끝에 이렇게 글자가 따라다녀요. 자,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 본문을 바꾼 다음에 MT 하고 이렇게 내가 글자 입력하는 영역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잡으면 위에 그 문서 작성 자가 딱 나오지. 그리고 커서가 앞에 나오고 메뉴가 바뀌어져요. 문자 편집기 보면 여기서 글자 진하게 굵게 기울기 그 다음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행간격 그 다음에 글머리 그 다음에 기호에서도 이런 기호 다 쓰고요. 기타 누르면 어떤 특수 문자 입력할 수 있는 창도 뜨고 다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치이는 거예요. 계속 뭐 입력할 수 있어. 다 계속 입력할 수 있어. 문서 작성기처럼. 그리고 빠져나올 때 아무 데나 누르면 빠져나와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갈 수 있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고 수정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집어넣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메모장에 있는 것도 갖다 넣고 싶어. 그러면 메모장을 부릅니다. 자, 메모장에 어떤 그 파일이 있다. 요 파일을 텍스트 파일입니다.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저기 엑셀 파일인데 이놈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캐드로 와요. 캐드로 와서 컨트롤 V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러 줄 문자에서는 뭐 어떤 특수 문서 작성기처럼 다 가능하고 가장 좋은 것은 뭐 아래 한글이나 뭐 메모장에서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더 빠르지 여기서 작성하보다. 그리고 기본적인 뭐 문단 모양이라든지 뭐 맞추는 거 문단 모양 이런 거 다 되고 다 돼요. 그래서 글자 입력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입력을 했으면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타일을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글자 크기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놔두는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특성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글씨를 내가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딱 누르면 요 글씨를 선택하면 문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전준호기가 아니라 홍길동이야 하고 치면 이게 홍길동으로 바뀌어버리지. 이렇게 여기 크기가 지금 5mm잖아요. 아니야 5mm 너무 커. 3mm를 하고 싶어. 그러면 3mm 딱 줄어들어. 그리고 회전을 내가 45도로 돌리고 싶어. 45 엔터. 그럼 글자가 45도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45도로 돌아가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명령어를 안 쓰고도요. 그냥 어떤 글자 입력해 놓고 뭘 바꾸고 뭐 하려면 컨트롤 숫자 1만 기억을 하고 딱 클릭한 다음에 바꾸면 돼요. 단지 좀 쉽대. 자 여기다가 기호 뭐 MC, MC1, MC2 뭐 시퀀스 할 때 그거 넣잖아.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MC라고 딱 정확하게 보기 좋게 딱 집어넣어야지 좋지. MC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고도 안 되고 삐딱해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 원의 글씨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들어가야지 되잖아. 일단 DT로 해가지고 글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C 이렇게. 자, 이게 내가 아무리 이놈을 정확하게 갖다 놓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갖다 놓기가 곤란해. 쉽질 않아. 이게 크기도 안 맞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특성창 딱 띄워놓고 요 글씨를 딱 클릭을 해요. 글씨를 쳐놓고 딱 클릭을 해.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자리 맞추기 있잖아요. 자리 맞추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에 중간이 있어. 중간에 중간. 쭉 밑으로 가면 중간에 중심. 중간에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중간에 조절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기본의 조절점은 좌측 하단이거든. 근데 중간에 중심이라는 것은 글자를 쳤으면 그 글자 객체죠. 글자 객체가 가운데 중간에 딱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갖다 놓으면 되죠. 어떻게? 이게 객체 스냅이어서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원의 중심이 객체에서 잡히잖아. 그러니까 글자를 딱 작아가지고 원의 객체 스냅으로 가운데로 딱 가져가면 자동으로 이 원의 글자 가운데 딱 들어가지. 근데 글씨가 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하고 보니까 적다. 그러면 여기서 글자가 5mm가 좀 적은 것 같아. 한 7mm를 할까? 7하고 엔터. 이렇게 봐가면서 글자 크기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 스타일하고 관계없이 스타일은 처음에 들어갈 때 스타일에
특성을 따라가는데 또 특성창에서 수정하면 그걸 또 따라가요. DT 이렇게 치고 시작점 넣고 문자 높이는 뭐 10으로 하겠습니다. 10 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숫자 100 그리고 컨트롤 엔터. 자, 그냥 100이라는 숫자만 넣은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여러 개 할 때는 이거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컨트롤 V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수정을 하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이게 100이 아니라 이게 200이다. 이렇게 200. 그 다음에 이게 100이 아니라 30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글꼴에 같은 뭐 글자 크기 뭐 비슷하면 일일이 뭐 DT, MT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또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죠. 경제적이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글자를 100, 200, 300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딱 정렬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거 거기 다 다른데 이놈을 이쪽으로 딱 맞추게 할 수도 있고 수평으로 맞춰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놈을 수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뭐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도 괜찮으면 맞춰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 그게 뭐냐면 문자 정렬 TA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서 TA라고 이렇게 칩니다. TA 할 때 옵션 값을 먼저 넣습니다. 5하고 엔터.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간격을 우아래 줄의 간격, 그 다음에 뭐 수평으로 할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 현재는 수직 상태인데 그냥 수직으로 딱 맞춰 볼게요. 수직으로 맞추겠다. 그리고 다시 옵션에서 간격 설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의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하겠다. I하고 엔터. 왼쪽으로 맞추겠다. 왼쪽 L하고 엔터. 그 다음에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 객체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로 기준을 객체 선택한 다음에 이놈을 될 수 있으면 직규 모드는 넣고 하면은 이게 딱 이렇게 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여러 줄 문자일 때는 그 문자 편집기에서 줄 간격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단일행 문자의 개별의 문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 정렬 명령을 써서 맞춰야 돼요. 여러 줄 문자는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여러 줄 문자는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시퀀스 도면 그릴 때는 여러 줄 문자는 거의 안 써. 다 단일행 문자야. 왜 그러냐면 기호 쓰잖아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CG1, CG2, 뭐 PB1, PB2 이런 식으로 다 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단일행 문자잖아요. 그게 단일행 문자를 정렬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마우스로 끌어서 아니면 무브 명령 써서 이렇게 가져가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맞추면 정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TA 이렇게 치고요. 옵션을 칩니다. 이제 수평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평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옵션 값을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간격 설정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만약에 넣어서 뭐 안 맞다 그러면 다시 값을 넣어주어서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딱 순서가 맞잖아요. 수평으로 맞췄지. 그렇죠? 내가 정렬할 그 문자 객체를 딱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객체를 이제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딱 선택함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평 수직을 맞춰주면 돼요.
그 파일이 준비됐으면 파일에 열기 눌러서 금방 준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36kW짜리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파일이 열면서 이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SHX 파일이 하나 이상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을 열을 때 어떤 글꼴이 지금 이 컴퓨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열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열면은 글자가 어딘가는 깨져서 나오겠죠. 글꼴이 있는 것은 뭐 보이겠고 없는 것은 깨져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지금 그 없는 글꼴 SHX 파일을 다른 글꼴로 대치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계속 이 파일은 어떻게 돼? 지금은 대치 글꼴을 갖고 오겠지만 다음에 불러오면 또 메시지가 또 계속 나오겠지. 그렇지? 이게 일회성으로 대치하는 방법. 각 SHX 파일에 대한 대치 지정 이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스타일에 대한 글꼴 지정이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whg.shx 이렇게 앞에가 whg라고 시작되는 글꼴 있죠? 그걸 하나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글꼴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몇 배면 똑같이 글꼴을 똑같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을 WHG로 시작되는 파일 글자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개가 되면 쫙 불러와지죠. 때를 해보면 글자들이 다 보이죠. 만약에 글자들이 이제 깨져 나온 거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안 되는 게 있네. 여기 보면 물음표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글꼴이 지금 또 깨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현재 대치를 했어도 완벽하게 넘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 파일을 닫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깨져 보이는 게 있잖아, 물음표로. 완벽하게 대치가 안 된 거예요. 대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깨져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파일에 일단 닫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말고 닫아요. OP라고 쳐도 되고요. 메뉴 검색기 메뉴로 가도 돼요. 여기서 옵션으로 이렇게 갑니다. 옵션. 파일로 가가지고요. 문자 편집기라고 있어요. 문자 편집기 사전 및 글꼴 파일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요. 그럼 밑에 보면 대체 글꼴 파일이라고 있어. 대체 글꼴 파일 앞에 플러스 눌러요. 그러면 요 대체 글꼴 파일이 하나 확장자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대체 글꼴 창이 뜹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글꼴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대체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죠. 가장 유사한 것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도둠체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대체 글꼴 파일이 어떤 파일이 이렇게 불러오려고 하는데 없으면 도둠체를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적용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게 도둠체로 글꼴 파일을 대체 글꼴을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메시지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그래요. 글꼴이 완전히 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옵션을 갔으면 첫 번째 지원 파일 및 검색 경로 있죠? 거기를 눌러가지고 거기를 눌러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경로가 쫙 보이죠? 거기서 첫 번째 경로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
그럼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탐색기를 엽니다. 탐색기를 열어요. 탐색기로 갔어요? 탐색기로 간 다음에 여기 주소창 있잖아요. 주소 입력하는 데다가 거기다 마우스를 탁 클릭을 해. 그리고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경로대로 그 경로가 파일이 보이죠. 여기서 확장자가 파일 이름이 뭐냐면 acad.fmp라는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 안 보이면 메뉴에 보기에 파일 확장명을 체크해주면 확장자가 보여요. acad.fmp라는 파일 확장자가 보입니다. 자, 이름을 더블클릭. 더블클릭하면 메모장이 떠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일이 떠올라왔죠. 떠올랐는데 이건 건들지 말고 일단 확인만 한 거예요. 닫지도 말고 그냥 띄워놔요. 이 창은 윈도우에 시작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검색에 가서 참조 관리자라고 쳐요. 참조 관리자. 참조 관리자. 참조 관리자 앱을 실행합니다. 이게 참조 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참조 관리자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참조 관리자 창이 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도면, 추가된 도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탐색기에 가가지고 이름을 끌어다가 이 앞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포 레벨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 참조를 자동으로 추가. 이걸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 이 파일을, 이 CAD 파일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CAD 파일에 어떤 폰트가 사용됐는지 리스트가 쫙 나와. 그러면 여기서 해석되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꼴이 찾을 수 없는 글꼴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엑셀로 넘기려고 그래요. 엑셀로. 그래서 보고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보고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확장자가 CSV로 저장이 돼요. 이 CSV라는 건 뭐냐면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텍스트 파일 형태예요. 보고서 1이라는 CSV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탐색가 보면 이렇게 보고서 1.csv라는 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요. 이름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이 떠요. 엑셀이 딱 뜨는데 여기서 해석된 거 상관없는데 찾을 수 없는 것만 필터를 걸어서 모아야 돼. 필터를 걸어서. 그래서 여기서 상태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필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요 필터에서 요 찾을 수 없음만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현재 이 CAD 파일에서 사용되어 있는 글꼴이 표현 못하는 것만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된 글자도 있어. 그래서 뭐 이것을 다시 정렬해서 중복된 것 삭제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뭐 얼마 없으면 그냥 가져가서 거기 가서 메모장에서 삭제해도 돼요. 그냥 이놈을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메모장으로 가서 가가지고 위에 거 내두고요. 밑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글꼴들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못 불러오는 글꼴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볼 때 중복된 건 지우면 돼요. 이거 같은 이름이잖아요. 이거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정렬해서 뭐 해도 되는데 뭐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하고, 그것이 불편하면 정렬해가지고 뭐 삭제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같은 것도 있어요. 봐요. 없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글자, 9개의 글자 꼴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글자 깨진 거거든요. 근데 이 글꼴 대신 어떤 글꼴을 갖고 와야 되냐면 WHG TXT.SHX
이걸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GHS라는 그 글꼴을 못 불러오니까 이게 글꼴이 없으니까 그거 대신 이걸 갖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은 그 값을 계속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이놈을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글자 코를 못 찾아오면 대신 뭘 갖고 와? 이걸 갖고 오는 거지. 근데 이 글꼴이 뭐예요? 한글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 파일에 덮어 써지. 그렇죠? 덮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요. 그리고 이것도 닫아. 저장할 필요 없어. 그리고 참조 관리도 필요 없어. 탐색기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CAD도 닫아.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열기. 그래서 아까 그 파일 있죠? 그 에러 생긴 거, 글꼴이 깨지는 거, 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글꼴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해 봐야 돼. 네, 안 깨지면 성공한 거고, 깨지면 실패 본 거예요. 그 과정을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누락된 파일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꼴이 어디 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acad.fmp라는 파일이 글꼴 대치해주는 환경 파일이에요. 그 환경 파일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어떤 글꼴인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CAD 파일, 참조 관리자는 앱을 사용해서 참조 관리자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글꼴을 분석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파일을 딱 집어넣으면 그 참조 관리자가 거기 그 파일에 사용되는 글꼴을 다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약간 뭐 없는 글꼴이다, 이 컴퓨터에 없는 글꼴이다는 건 다 리스트가 나왔잖아. 근데 그놈을 그게 다 일일이 그건 보고 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CSV로 저장을 한 거예요. 엑셀로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 불러와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그 없는 글꼴만 추출한 거예요. 복사를 해서 그 환경 파일 acad.fmp라는 파일에다 붙여넣기 했지. 붙여넣기 하고 앞에 있는 글꼴이 그건 없는 글꼴이니까 그 글꼴을 야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 거 세미콜론 다음에 그 글꼴을 사용해라 라는 파일이에요. 그게 환경 파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저장해서 저장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 오토캐드를 부팅 들어갈 때는 아까 그 옵션의 파일에 경로가 있잖아요. 오토캐드가 그 경로에 가가지고 acad.fmp라는 파일을 약간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서 이 환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캐드가 환경을 맞춰져가지고 대치해서 글꼴이 대치해서 보이도록 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